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10월 29일 시이고 참사의 유가족분들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이 정치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문제 우선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뭐 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은 있기도 했는데 9대 0까지 예상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기각 자체보다. 어제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 심정입니다. 예. 실제로 그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죽은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판결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판결에서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는 곳 속에서 그 사전 예방이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라는 점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159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유가족과 모든 국민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반헌법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의 장관 공백, 행정 공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왔거든요. 일종의 역풍이 불 거다 민주당에게 거대 야당의 횡포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반응 민주당과 죄송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성찰하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159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태원 할로윈 행사는 그 해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매년 있었던 행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런 참사를 예방하고 잘 조절하고 통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 경찰, 구청이 통제해 나가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동일한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안 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혹시 이 탄핵안을 발의하실 때 민주당 내에서 검토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 헌재에 가서 기각될 거다. 기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지 그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실 이게 탄핵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그 판결 아닙니까?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판단 사유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적 여론에서 159명의 참사가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헌정 질서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타당하고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절차적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요청했던 겁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으로 민주당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상민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한 고려도 있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책임, 법률적 책임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하고요.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예. 해임하는 예. 게 맞았고 그 전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정치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았는데 예. 저희가 본 그런 정치적 선택과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속에서 나오는 예. 과정이 탄핵 심판 청구였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참사를 잘 예방하고 사고적으로 유가족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는 책임은 예. 여전히 남겨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 부분을. 그런데 이 탄핵을 추진해서 이게 기각이 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실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이런 159명이 죽은 사회적 참사에 관해서 절차적 과정으로 그런 과정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예. 그 이후에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과정 그 과정에서 저는 충분하게 논의되고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민주당이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탄핵 심판 청구를 해서 헌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청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예.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는 이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시키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를 좀 보죠.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이야기인데 검찰에서 뭐 진술이 좀 번복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위주로 해서 쌍방울과 방북 논의를 했고 비용 대납 요구를 했고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도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대납 요구를 했다고 한 게 아니고 사전 보고도 안 했다 이런 취지라고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검찰에서 방북 쌍방울에게 대납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그 진술을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수도권의 A 의원이 이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난 이후에 옥중 편지를 써서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TV조선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김영진 의원께서도.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을 만났다는 민주당 당대표 측근 의원이 김영진 의원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장해찬 최고위원이 한 3, 4일 전에 그런 얘기를 그 페이스북에 썼다고 기사에 나온 걸 봤는데요. 네.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아무런 근거와 내용도 없고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그렇게 버젓하게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부 여당과 검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부당거래에 의해서 네. 그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김영진 의원이 저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럼 김영진 의원 말고 다른 의원은 만났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고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마치 그 물어보는 듯이 그 제 이름을 거명을 했는데 네. 그런 방식은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검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어떻게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예. 그러면서 김영진이라는 이름을 거명해서 할 수 있고 장해찬 하는 것 최고위원이 자체가 어디서 들었느냐 그 얘기를. 그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검찰 김기현 대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부당거래에 의해서 나온 수사 정보의 유출 그리고 조작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등장했다. 그렇게 봐서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체제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윤핵관이 등용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하는 행태가 가장 청년답지 않고 아주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불쾌하고 제가 보기에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다. 이준석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내용도 철학도 스토리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청년 최고위원의 행태가 국민의 힘의 청년 정치에 아마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예를 들면 예입니다. 검찰 쪽에서 수사 정보를 받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진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거명했다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오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오후에 장해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또 검찰은 이화영 대표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삼각 동맹에 의한 부당 거래가 있었지 않나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를 정치 수사로 전환하고 이화영 지사 이재명 대표까지 그 계속 문제를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사건 자체가 김영진 의원을 페이스북에 직접적으로 거명한 게 아닌가 그런 사실이고 의원님,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위원의 그런 말장난에 대응할 일구의 가치도 없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저 피고인 가족 만나가지고 뭐 회유를 하고 이랬다고 하면 그게 사실 법적으로 검찰이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은 특정을 했거든요. 장해찬 청년 최고가. 장해찬 청년 최고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정치하면서 정치는 정치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법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게 저의 정치적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특정한 이름을 거명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의 과정으로 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진술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요.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종의 진술범벅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진술이거든요. 검찰에서 번복했다는 내용이. 왜냐하면은 쌍방울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부탁했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뭐 알았다고 얘기했다는 또 다른 언론사의 보도도 있던데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화영 지사의 현재 상황도 그렇고 이화영 지사의 그 배우자께서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화영 그 부지사가 그 지난 9월에 구속된 이후 10개월 동안 독방에서 있으면서 매일 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붕괴 상태, 고립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형태로 진술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탄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구속돼서 10개월의 과정 속에서 성안 이빨 3개가 다 빠져서 그런 그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보면 과거 시기에는 안기부나 보안사 시절에는 육체적인 고문이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런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뭐냐면 고독 이런 형태 그리고 10개월 내내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의 심리적인 부담을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나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배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인권위원회에서 대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에서
통해서 구속이 되었던 수원고시소를 찾아가서 네. 그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갔던 거죠. 저는 이화영 지사가 편지에 썼던 내용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0개월간 같이 면서 이 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매일 조사를 받고 하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할 건데 그 심리적 압박의 결과로 본인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팩트, 사실을 털어놓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의 요구에 맞춰서 진술을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자 쪽이세요? 저는 이화영 지사의 편지가 진실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네. 부지사가 편지에 보냈던 것처럼 네. 자신은 지난 20년 정치 생활 동안 한반도 평화, 남북 간의 자유왕래, 남북 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의 정치 철학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것엔 변함이 네. 없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을 쌍방울 회장한테 요청한 적이 없다. 예. 사전 보고한 적이 없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라고 예. 본인이 자필로 진술을 써냈던 부분들을 저는 믿고 아마 그런 생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언론 보도 나왔던 것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의 진술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검찰 조서의 피의 사실 자체가 공표되는 것을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재판 과정에 공개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 부인이 해임을 요구했다던 그 변호사도 법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재판 과정에서 왜 배우자가 그런 입장을 표명을 네. 했고 이화영 부지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 부인과 접촉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라 알고 있고 예. 공식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께서 당 인권위원회 당에게 탄원서를 냈던 것을 가지고 당 인권위와 법률위원회가 대응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